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BMW 32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천안 삼천리 모터스 이준 매니저님이 320i 오너시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 혼자도 찍어볼까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320i랑 좀 비교를 위해서 같이 오늘 또 타게 됐습니다. BMW 공식 딜러 삼천리 모터스에서 차량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 매니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카 하면 뭐 포르쉐, 최고급 세단 하면 롤스로이스, 컴팩트 세단의 대표 주자가 3시리즈잖아요. 1975년부터 이게 아마 생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3시리즈라고 하면 엔트리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4m 70이 넘습니다. 안 작아요, 생각보다. 3시리즈라고 하면은 뭐 차 좋아하면 꼭 한 번씩 타봐야 되는 차,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320i보다 320e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320i랑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320i랑은 아니고 같은 엔진인데 출력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출력이 약간 세팅이 다르고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물려져 있는 330의 배터리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엔진의 세팅이 조금 달라요. 다른 분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일단 320i보다는 치고 나갈 때 느낌이 약간 더 좋다. 왜냐면 정숙하기도 하고 전기 모터가 주는 출력도 있을 거고 이게 합산 마력이 204마력이더라고요. 204마력이라고 하면 모자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렇게 일상적인 여행에서 천천히 타고 다니시기에는 200마력이 넘어가면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출퇴근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200마력 이하만 돼도 치고 나가기도 잘 치고 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마력수죠. 맞아요. 그리고 마력도 중요하지만은 토크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320i가 30.6토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맞아요. 요것도 엔진 마력만 따지면 30.6토크인데 여기에 모터까지 해서 32토크가 좀 약간 넘어요. 그 마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어쨌든 토크잖아요.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맛이 좋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인데도 전혀 부족함 없이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로만 부족할 때 엔진이 이제 쑥 밀어주니까 전혀 부족함 없이 성능이 되게 좋다고. 이게 가격이 얼마나 지금? 320이 럭셔리인데 5,840만 원이 5,840에 어쨌든 뭐 할인은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평생 엔진 오일 쿠폰 증정이 되신다는 점. 나머지 가격적인 문의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 또는 뭐 전화 아니면 뭐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고급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버네스카 가죽이죠? 예, 버네스카 가죽. 버네스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부드럽고 좋은 가죽이 좋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죽마다 특성이 좀 다릅니다. 버네스카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좋은 게 저는 특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오랜 기간 타셔도 시트에 울음이나 뭐 데미지가 좀 덜 간다. 그래서 오래 타실 분들, 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가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버네스카 가죽도 만져보면 이 촉감은 뭐랄까 좀 약간 단단한 느낌? 부들부들하진 않잖아요, 애기 피부처럼. 네, 약간 단단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게 장기간에 운전할 때도 피로감 좀 덜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안락하고 푹 파져 있으면은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또 피로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조금 장점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3시리즈 자체가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세팅이 된 거죠. 지금 저희가 여기 맨날 가는 시승 코너인데 스티어링을 돌려봐도 참 좋아요. 마력도 중요하고 뭐 토크도 중요하지만 엑셀은 몇 초 안 밟아도 되잖아요. 이 핸들은 몇 초 안 돌리면 사고 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코너링도. 근데 낮은 이런 속도에서는 조금만 타각을 줘도 좀 손쉽게 돌아가고 높은 속도에서는 또 알맞게 내가 돌리는 만큼 차가 잘 돌아간다라고 운전자가 느끼면 저는 핸들링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 세팅을 너무 잘 해놔서 운전이 쉬워요. 3시리즈든 5시리즈든 운전에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너무 안정적이고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해주는 그게 있다니까요. 특히 시승할 때는 이제 대부분 처음 접하잖아요, 차 자체를. 내 생각대로 핸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오히려 안정적이고 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돌려보고 코너도 조금 급격하게 돌아보고 해도 운전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딱 예상한 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좀 큰 코너를 뭐 지금 살짝 돌긴 했지만 돌아갈 때도 차가 이렇게 꿀렁이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롤이 심하거나 뒤뚱거림이 심하면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3 시리즈는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좀 탄탄한 승차감입니다. 막 엄청 출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스가 좀 하드하다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처럼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받으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BMW 하면 뭐 이제 5대5 배분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차체도 이제 세팅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롤링 현상 없이 바닥에 딱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처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 게 좀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또 연비 효율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12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전기 모터 전비, 그러니까 전기로만 주행했을 때 전비를 따지면 복합이 3.3, 도심이 3.2, 고속이 3.5인가 그러더라고요.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키로수는 39km. 요즘 뭐 전기차가 있고 뭐 400km 왔다 갔다 하는데 39km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렇게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왜 한국에 이걸 갖고 들어왔냐 라고 하는 것도 뭐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기 충전만으로 뭐 난 다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전기차 사셔야죠. i4 같은 거. 나는 아직 뭐 전기 충전을 막 노이로제 걸리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다. 아직 뭐 보급도 많이 안 돼 있고 그 충전 시설이 보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충전을 안 하시더라도 그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알아서 또 충전하고, 또 충전을 한 배터리를 가지고 또 주행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내가 원하면 유류비를 완전히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비가 워낙 좋으니까 복합 연비가 15.8인가 그러던데. 네, 맞아요. 도심이 14.7, 고속이 17.3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거는 또 영상 하단에 띄워드리겠지만, 연비가 이 정도면 나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죠. 이 정도 수치면. 그 다음에 이런 요철 같은 거 넘을 때,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살살 넘긴 했지만 이게 느끼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스쿼시공 쳐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아니요. 스쿼시공이 네네. 이렇게 누르면 딱딱한데 네네. 바닥에 튕기면 탄성이 다 죽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탄탄한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탱탱공이라고 하면 너무 튀는 승차감을 비유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스쿼시공 같은, 그러니까 탄탄한데 지면에 딱 닿으면 이제 다 죽여주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죠. 네, 하이브리드. 이 상태로 그냥 악셀 다 밟아도 하이브리드 모드로 밟아도 어쨌든 ZF 미션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ZF 미션이 BMW에서만 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BMW랑 궁합이 그냥 잘 맞나봐요, ZF랑. 어느 차를 타봐도 뭐 배기량이 낮던 기통수가 얼마건을 떠나서 모든 엔진에서 다 밟으면 그 튕겨주는 그런 맛이라던가 변속 속도, 그게 그 운전자를 엄청 기분 좋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세팅이 최적의 세팅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운전의 재미라던가 궁합이 좋다는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고 그냥 이렇게 밟아보면 요거 이렇게 딱 바뀔 때 이렇게 한번 탁 쳐주는, 요게 어느 차에서나 느낄 수 있습니다, BMW. 그러니까 이 미션은 뭐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좋아하시면 BMW가 맞으시고, 남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면 벤츠로 가시면 되고.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벤츠 얘기가 나와서 실내 디자인 한번 보면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벤츠가 맞습니다. 그거는 모든 BMW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해요. 원래 BMW가 이 운전석을 실내를 디자인할 때 모티브가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가장 먼저 넣었고, 맞아요. 우리 비행기 보면은 화려하지 않잖아요. 기능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쁜 거에 포커싱을 맞췄냐, 화려함에 포커싱을 맞췄냐, 아니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거에 포커싱을 맞췄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단점 뭐 첫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거. 헤드업 하면 BMW인데 맞아요. 저도 그게 조금 아쉽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게 좀 너무 아쉽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급속 충전이 안 된다는 거.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뭐 트렁크죠 뭐. 그렇죠. 네, 트렁크는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320이만 그런 게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트렁크가 375리터인데 우선은 뭐 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홀딩해서 적재 공간을 더 늘리시면은 그런 효율성을 다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브레이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브레이크가 어쨌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디스크를 패드가 잡는 게 아니라 이 그냥 회생제동이 먼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딱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패드가 디스크를 잡는데 이때 또 넘어가는 이질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개인마다 또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이질감을 느끼실 정도면은 같은 동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른 차를 타보면은 더 느끼실 거예요. 이 차가 많이 없다라는 걸. 근데 저는 이게 운전에 불편할 만큼 느끼진 않거든요. 회생제동에서 물리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풋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그 찰나에 그걸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걸으시겠죠. 그리고 BMW가 워낙 브레이킹이 좀 담력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팍팍 꽂히니까 가속보다 감속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가속은 안 하면 그만인데 브레이크는 안 되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네모칸 그려주면 갖다 꽂을 수 있다, 나는 저기다. 그런 자신감을 좀 줘요, BMW는 다른 브랜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 브레이크는 뒤쪽 방향으로 돼 있고 뒷 브레이크는 앞쪽 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브레이크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는 좀 그냥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어차피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블라인드 카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또 그만큼 많은 정보를 또 드려야 되고 좋은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처럼 단점도 얘기하고 또 단점도 인정을 하고 320이 해서 시승 신청 주시면은 제가 다 시승이나 이런 거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전화를 주시던 카톡을 주시던 시승 신청 주시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승 코스 약간 길게는 안 되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말에는 조금 힘들어요. 평일에는 조금 네. 가능은 한데 약간은 예, 이제 그냥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워낙 보시는 분들도 많고 주행거리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근데 진짜 드물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꼭 요청하세요. 그래도 비싼 차인데 느껴보셔야죠. 시승을 다 했는데 궁금해 하실 만한 모든 정보는 다 드리진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타보시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승 같은 경우는 저희 예약을 잡아야 돼요. 예약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차질 없이 주행도 다 가능하시니까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고객님께 맞춰가지고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승 신청은 삼천리 모터스에서 따로 링크를 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시승 모델을 클릭하시고 그 밑에 매니저 선택하시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준 매니저님 선택하시면 됩니다. 할인은 뭐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좀 싸게 꼭 해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고 차가 판매된다고 해서 제가 먹는 거 없습니다. 제가 먹게 되면 누군가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구매자한테 돈이 나오는 걸 거예요. 그게 싫어서 저는 한 번도 돈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잘 해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잘 좀 싸게 네. 견적 좋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금 했으니까 이제 증거가 되겠죠. 하여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20이 진짜 좋네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3302보다 조금 가격도 저렴해지고 좀 바뀌었으니까 330이 보셨던 분들 320이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뒤처진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주행할 때는 거의 똑같아요. 마력수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숫자일 뿐이고 직접 운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시승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